창설 50주년을 맞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유권자의 날을 맞아 유권자 중심의 선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미래 첨단 기초연구 인프라로 세계 세 번째로 만들어질 제4세대 방사관 가속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세계 최초의 근대 5종 실내 전용 경기장 등 최첨단 경기장을 갖춘 문경 국군체육부대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클릭스포츠 오늘은 지난해 말 착공한 대구 새 야구장의 건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어제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 전역에서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는 9mm 그리고 문경에는 20mm 가까이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 비가 더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화창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맑은 가운데 기온도 많이 오르겠는데요. 이 대구의 경우 내일은 27도, 모레는 29도까지 올라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또 자외선 지수도 높아 피부가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올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오늘은 특별히 유권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중심의 선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 개혁과 또 의식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한 이유로 유권자들의 공명선거의식 향상을 1순위로 꼽은 의견이 40.8%를 차지했습니다. 4년 전 18대 총선 때 조사 결과 24.7%보다 16.1%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유권자의 의식이 그만큼 성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기존 선거제도를 개방적 제도로 개편해 나가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 의견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어떤 전화 선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허용이 됐었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금지가 돼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에 제한 없이 다 풀어주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토론회 등 다양한 제도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정보를 객관적이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권자의 그런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선거 제도를 개혁하고 유권자 중심의 선거 환경을 조성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선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앞으로 원전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패물을 저장 용기에 담을 때 안전성을 확인한 한수원 직원의 성명이 용기에 기록되는 포장실명제가 도입됩니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서 산업통상위원회 정수성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방패물 처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개선안에는 또 내년부터 방패공단 직원이 원전의 방패물 포장 작업 현장에 입회하는 방패물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가운데 음식점에서 미국산이 호주산이나 국산으로 둔갑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쇠고기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건수는 582건에 이르며 업체별로는 일반 음식점이 전체의 83%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호주산이나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원산지 미표시도 미국산 쇠고기가 전체의 36%인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산은 전체의 29%인 81건을 기록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첨단 기초과학시설인 제4세대 방사관 가속기 기공식이 어제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미래 첨단 기초연구 인프라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건설되는데 막대한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 첨단 과학시설인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기존 3세대 방사광 가속기보다 100억 배나 밝은 광원을 사용해 살아있는 세포나 단백질을 결정화하지 않고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건설돼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항의 도시가 과학 연구로는 세계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요. 국가의 여러 가지 관련 산업 발전이나 과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신물질, 신소재 분석을 통해 획기적인 신약 개발이 가능하고 반도체 등 다양한 첨단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어 기초과학 연구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이라든가 바이러스 세균들이 변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이 되는 것이죠. 미국의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설비가 2009년부터 돌아간 이후로 아주 새로운 분야의 실험들을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2011년부터 설계에 착수해 지질조사와 건축 허가까지 마쳤지만 정부가 책정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1,500억 원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태여서 과연 내년까지 완공될지 미지수입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 첨단 과학기술 분야,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김천시에서 열립니다. 이번 도민체전에는 도내 23개 시군 만여 명의 선수가 참여해 25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데 골프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김천시 내 38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독도와 김천 직지사, 경주 토암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어제 김천시장에 안치된 가운데 개화식은 오후 5시 30분부터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도민체전 기간에는 경북 체육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 전시관이 운영되고 무료 김천시티 투어와 창작 뮤지컬 진 공연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우수 전통 공예품 발굴 육성과 공예품 시장의 확대를 통한 판로 개척을 위해 경상북도 공예품 대전을 엽니다. 공예품 대전 출품 접수는 오는 7월 2일부터 이틀간 대구 경북 공예협동조합과 안동예술의 전당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품 자격은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학생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출품 대상 품목은 목, 칠, 도자기, 금속, 섬유와 종이, 기타 공예 등 6개 분야입니다. 문경으로 이전하는 국군체육부대가 새 보금자리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근대 5종 실내 전용 경기장을 비롯해 최첨단 경기장과 훈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는 수사불패 정신으로 경기력을 가다듬을 국군체육부대 새 보금자리가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국내 최대의 체육시설로 규모가 태능선수촌의 5배에 이르고 20개가 넘는 종목의 국제경기를 동시에 치를 수 있습니다. 근대 5종 전용 실내 경기장은 이곳 문경이 세계에서 유일한 시설입니다. 관람석 300석 규모의 아담한 시설이지만 전천후 훈련과 경기가 가능하도록 실내 마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시운전과 준공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대 측은 이전 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 공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완료된 시점하고 이제 선수들이 가서 바로 훈련을 해야 되니까 건이 돼야 저희들은 이전하거든요. 체육부대가 이전하면 상주 인구만 1000명,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로 연간 3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문경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군 체육부대는 2년 뒤 열리는 세계 군인 체육대회의 주 경기 시설로도 활용됩니다. 곧 이전이 되면은 세계 군인 체육대회 등 많은 체육 행사를 유치해서 우리 시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부대 준공과 함께 2015 세계 군인체전 준비 작업도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가 이달부터 10월까지 식중독 지수 예보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발송합니다.
경상북도는 매일 오전 10시 식중독 지수 예보를 확인해서 지수가 주 2단계 이상일 경우에 집단급식소 관리자와 운영자, 조리 종사자, 그리고 대형 음식점 영업자, 식품 판매업자 등 모두 1,400여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문자 서비스 대상은 집단급식소 1,100여 곳, 일반 음식점 67곳, 도시락 제조 가공업체 22곳, 군부대 9곳, 기타 63곳 등입니다. 구미시는 낙동강 4대강 사업으로 넓어진 강폭과 둔치를 활용하는 낙동강 구미 7경 육락 리버사이드 프로젝트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낙동강 둔치 8.7제곱킬로미터에 유소년 체육시설과 번지점프대, 수질 정화 식물원, 오토 캠핑장 등이 들어서는 7개 특화지구를 조성하고 체육시설과 다목적 광장이 있는 6개 수변공원을 만듭니다. 구미시는 1단계로 230억 원을 투입해서 시민 선호도가 높고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고 2025년까지 3단계로 나눠 총 66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상가 2층 노래방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면서 연기가 위층으로 번져 건물 4층 학습지 사무실 지점장 45살 김모 여인과 5층에 사는 32살 김모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노래방 기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화려한 기공식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대구시가 새 야구장 건립을 놓고 몇 차례나 말을 바꾸며 팬들의 기대 사이에는 걱정도 함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취재 결과 본격적인 공사에 아직도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클릭스포츠 오늘은 대구의 새 야구장 건립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서관 기자입니다. 화려한 기공식과 함께 곧 공사가 시작될 듯했던 대구의 새 야구장 건립. 5개월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 토지 보상조차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패스트트랙 이후에 골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이제 그 토지 수용이 지연됨으로써 이제 그 토공사하고 이제 골조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부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벌목 작업 정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구시는 오는 6월부터 모든 절차가 끝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토지 보상이 일부 좀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4월 19일 날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6월 12일이 되면은 수용 재개에 따른 그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설계 시공 일괄 방식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6월 말 7월 초가 되면 실시 설계 도서가 완료가 됩니다. 문제는 대구시가 그동안 야구장 건립과 관련해 공수표만 남발하며 믿음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돔구장과 같은 공약도 있었지만 공사 계획은 수차례나 변경됐고 대공원역 주변으로 새 야구장 부지가 최종 결정된 뒤에도 완공 예정일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야구장 신축에 있어 늘 대구와 함께 언급되던 광주의 경우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어느덧 야구장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공정률은 약 50% 정도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골조는 다 완성이 됐고 지붕공사 그리고 이제 내부 마감공사, 잔디 파종에 잔디 공사들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공 목표는 올해 말 12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물론 한 달여 정도 좀 빨리 공사를 끝내서 시험 가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올해 말에 완공을 하고 내년 2014년 시즌부터는 새 경기장에서 프로야구를 관람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달빛 동맹으로 연결된 두 도시. 하지만 야구장 건립 과정에서는 분명 속도차가 느껴지는데요. 물론 규모와 시설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구의 신축 공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기공식을 치른 뒤 반년 뒤에야 본격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의 새 야구장. 2016 시즌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리그를 펼칠 것이라는 약속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많은 팬들은 기대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 DGB 금융그룹은 올해 1분기 766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감소했습니다.
주요 계열사인 대구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7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줄었고 건전성 지표인 연체 비율은 0.75%였습니다. 지난해 1월 인수한 DGB 캐피탈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21억 원이었습니다. 제4회 대구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 남산동 자동차 부속골목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클래식카 30여 종 등 국내외 대표 차량 60여 대가 전시되고 자동차 부속골목 회원사에서도 튜닝카와 레이싱카를 선보입니다. 슈퍼카 시승회와 비보이 공연, 색소폰 동호인 연주, 노래자랑 같은 시민 참여 행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채소 모종 무료 나눔 행사가 내일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열립니다. 한국육묘산업연합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전국 권역별로 열리고 대구 경북 권역에서는 2,200만 원어치의 오이와 고추, 상추와 가지 등 채소 모종 10만 그루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대구 행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열리고 한 사람의 20그루 정도를 선착순으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영남대 대학원 화학공학과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팀이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동메달을 수상했습니다. 박사과정에 있는 차이니아고 씨와 엔티카 씨는 기계적 증기 재압축 기술을 활용해 기존 공정에 비해 6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아닐린 분리공정 설계안을 발표해 동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이들은 본선에 진출한 세계 각국의 팀 가운데 아시아 팀으로는 유일하게 수상했고 상금으로 1,000유로를 받게 됐습니다. 어젯밤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는 9mm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 비가 더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화창한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제주 산간에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낮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6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상주의 낮 기온 22도에 머물겠고 북부 지역은 낮 동안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등산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지수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내일은 화창해서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